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멘탈 관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일기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영업사원은 멘탈이 100%예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마인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던 사람도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업사원에게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매일같이 해야 되거든요. 가령 운동하는 사람이 땀을 흘렸을 때 맨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항상 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는 정말 영업사원에게 있어서 필수인데, 저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일기에 쓰는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명상하고 책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기 쓰는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하나 사왔어요. 이제 2021년도부터 제가 쓰게 될 일기장인데, 제가 일기장을 구매하는 기준은 이렇게 매일마다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이게 좀 넉넉하게 있는 일기장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서점에 가보시면 이게 이렇게 낮게 짧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내 생각을 길게 쓰고 싶을 때 길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일기장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올해 1월 25일입니다. 그때부터 일기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제 일기장이 이제 어느덧 다 써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마무리될 때쯤엔 이제 이 일기장을 다시는 쓸 수 없겠죠. 그냥 지켜보는 용도로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이 돼 있는 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네, 정말 빠짐없이 썼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솔직히 저는 한 10개월, 9개월 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올렸던 영상이 가장 양질의 영상이다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대면할 때. 왜냐하면 그때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 힘듦을 고스란히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 스스로 파해법을 찾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거거든요. 저는 힘들 때 술을 찾지 않았고 책을 읽고 그곳에서 방법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 나이대 친구들에게 그런 조언을 얻기에는 어려웠고, 기존에 제가 근무하던 보험회사에 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기에도 그분들은 이미 정직원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디서 내가 도움을 얻어야 할까 하다가 찾은 게 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서 제가 얻게 된 지식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식들 있잖아요. 불안함이 결국에는 실제 형상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상상 속에서 커지면서 일어난 것들이다.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두려움은 별거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왜 별거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들. 그 설명할 수 있는 지식들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체화하고 쓰고 말하면서 정말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멘탈 나가는 일이 생기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제 몸에 체화가 되어 있고 그게 온전히 저의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들을 유튜브에 설파해 놓은 게 이제 12월부터 2월 달까지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가장 양질의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일기가 그 시기의 힘듦을 고스란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일기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 딱 펴지는 것만 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시기를 딱 읽어보면요, 이게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붙여놨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다. 내가 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고정 지출은 변동되지 않는데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내 탓이다. 그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야 한다.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은 정말이지 백해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능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음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새삼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인지 느끼는 요즘이다. 견뎌내기 힘든 부담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대는 감정들. 그래도 힘든 시간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온갖 사념들이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살핀다. 오늘도 그들에게서 패배하지 않는 내가 돼야 한다. 이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일기 중에 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일기를 쓰고 다 내려놓았을까요? 막 자포자기하고 못해 먹겠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잘 보시면 이 일기 내용 밑에 셋째 줄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온갖 사념들이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를 살핀다. 오늘도 그들에게서 패배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 결국에 이 일기는 힘든 나의 상황을 어디다 매번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여기에만은 썼어야 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힘든 그런 감정을 여기다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공책에 녹아내야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야만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 써 있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 써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떨쳐내고 다시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파수와 채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포자기할 거였으면 굳이 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겠죠. 하지만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사실, 상황 탓, 사람 탓이 아니라 결국엔 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이곳에 적어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이겨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만 그거를 끙끙 떠안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진 것이 너무 크게 터져서 나 스스로도 더 이상은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점에 터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누구도 케어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남이 나를 케어해주는 일은 많이 없고 스스로 자가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이 인생살인데 나 스스로도 나를 돌보지 못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그래서 이 일기라는 것은 어쩌면 유일하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고 숨기고 살아가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객관적인 거울에 비춰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이곳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고요. 다 진실된 내용만이 기록되고 있고 다만 그 기록되는 것을 내가 마주하면서도 매일매일 아침에 그런 걸 써가면서 버텨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피하게 된다면 이런 행위도 하지 않겠죠. 근데 당당히 매일 아침마다 이걸 쓰고 이겨낸다는 건 어쩌면 그것을, 그 힘든 시기들을 극복하고 내가 더 나아가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30살 그리고 30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일기를 쓰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빼놓지 못할 어떠한 의식행위가 됐고 벌써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더 멋지게 보낼 텐데 특별히 더 멋지게 보내고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2021년도에 멋지게 기록을 한다면 저는 제 30살 그리고 30대가 2년이나 기록된 이 두 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꾸준함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써서 이것을 10권 정도 남겨서 제가 40대가 됐을 때 제가 30대를 어떻게 보냈나라는 것을 꼭 면밀하게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쓰는 행위들이 귀찮고 어떤 에너지를 쓰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쌓이면요. 내가 무너져도 이것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내가 그만큼 했었지. 내가 이런 것도 해놨었지. 나의 힘든 시절, 지금보다 더 힘들었지만 해프닝으로 지나버렸던, 결국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힘든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이성을 찾게 되고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에 가장 마무리를 잘해야 연초도 의지가 생기듯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구매해서 준비하시고 2021년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록을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100% 아니요, 한 500%, 1000% 일기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